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 네, 마포구 상암동은 현재 영하 3.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열기는 월드컵으로 뜨거웠죠. 세계인들을 위로하는 또 열띠게 하는 축제였는데 이 축제를 정말 무섭게 맞춘 이 문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호영 아나운서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아니, 안녕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이우영입니다. 제가 사실 경기 결과가 프랑스의 우승으로 끝났으면 이 낙지, 이 쭈꾸미 이렇게 낮추려고 했는데 정말 정말 대단한 원래는 이제 독일에 있었던 정말 경기 결과를 예측 잘했던 문어, 물론 우연입니다만 네. 그 예측인데 대단합니다. 정말 예상대로 꾸역꾸역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0시에 열렸던 결승전인데요. 아르헨티나가 프랑스에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월드컵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대개 결승전은 실력이 팽팽한 두 팀이기 때문에 좀 지루한 공방이 많은데 정말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경기였었던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비교적 이른 시간에 앞서갔습니다. 이제 전반전 초반에 23분경에 디마리아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메시가 성공시키면서 1대0으로 앞서갔고요. 36분에는 디마리아가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에 선수 교체를 하거든요. 두 선수를 교체했고요. 또 후반에 들어서는 이제 코망, 카마빈가 등 공격적이고 빠른 선수들을 대거 투입합니다. 네. 결국 프랑스가 경기 10분을 남기고 극적으로 힘을 내는데요. 음바페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따라갔고요. 또 1분 뒤에 곧바로 이 음바페가 한 골 더 넣으면서 승부는 연장전으로 갔습니다. 예, 음바페와 메시 합쳐서 음메라고도 지금 막 돌고 있던데 네. 정말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예측하신 겁니까, 이호영 아나운서는? 저는 이럴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 네. 비밀은 업무상 비밀, 영업 비밀을 안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이겼네 이러고 잠드신 분들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후반 10분 남겨두고 잠깐 졸았거든요. 네. 그래서 음바페 골 두 골은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연장전으로 이어졌는데 전반전은 득점 없이 마감이 됐고 연장 후반에 메시가 또다시 앞서가는 골을 그러니까요. 넣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음바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이를 성공시켰고요. 승부는 결국 승부차기로 이어졌는데 아르헨티나는 모든 키커가 성공한 데 반해 프랑스는 코망의 슈팅이 마르티네즈 골키퍼에게 막혔고요. 추아메니의 킥은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의 4번 키커 몬티엘의 킥을 끝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드라마 같은 축구 경기였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봤고요. 전 세계가 왜 이렇게 메시를 응원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 이야기를 포함해서요. 이번 선수들 개인적인 기록들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메시는 이번 대회 7골을 몰아넣으면서 폴란드와 조별리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당연히 최우수 선수상 메시가 받았고요. 우승팀에서 골든볼이 나온 게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또 메시 개인적으로는 2014년 이후 두 번째 골든볼이고요. 최다 득점자는 이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8골의 음바페가 가져갔습니다. 또 21세 이하 선수 중 최고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영플레이어상은 아르헨티나의 엔소 페르난데스가 받았고요. 최고의 골키퍼는 이 아르헨티나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거머쥐었는데요. 네. 저는 이 골키퍼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은 게 이 골키퍼가 10년 동안 전 소속팀에서 후보 선수였습니다. 임대만 전전하던 선수였는데 네. 정말 우연하게 운이 좋아서 주전 골키퍼들이 낙마했을 때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를 잡아서 결국에 이제 월드컵 우승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본인의 운명을 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운이 다가왔을 때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면은 그 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청년들한테 좀 응원이 되는 말 같았고요. 리오넬 메시 관심이 높았습니다. 최초로 4관왕이라고요? 네, 월드컵,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또 발롱도르도 수상을 했는데요. 네. 이전까지 월드컵, 챔피언스리그, 발롱도르를 따낸 3관왕은 8명이나 있었는데 4관왕은 메시가 최초라고 합니다. 또 축구의 신이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월드컵 관련 각종 기록도 세웠습니다.
최다 출전 기록, 최장 출장 기록도 넘어섰고요. 최다 공격 포인트도 메시가 이제 맨 상단에 자리를 했습니다. 자, 메시 다음에는 다음 월드컵 혹은 다다음 월드컵에 우리나라 선수 손흥민 혹은 뭐 다른 선수들이 올렸으면 좋겠고요. 자, 크로아티아는 이 아프리카의 돌풍 모로코를 잠재웠습니다. 네, 제가 크로아티아도 3위를 차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했고요. 네. 크로아티아를 이제 3위로 이끈 건 바로 전직 K리거 오르샤. 우리 이 K리그에서 오르샤로 등록을 우리 했었고요. 프로리그에서 뛰는 선수였죠. 네, 오르시치 선수가 이제 결승골을 넣으면서 모로코를 2대1로 잡았고요. 모로코는 아프리카 팀으로 최초로 4강에 올랐고요. 또 유럽과 남미 대륙 이외에 두 번째로 4강에 진출한 나라인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렇죠. 네. 2002년 대한민국. 자, 정말 예측을 잘 한다라는 건 그만큼 또 그 스포츠와 경기를 사랑한다라는 건데요. 뉴스도 사랑하셔서 그럼요. 예측 가능한 아주 좋은 뉴스들 많이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좀 웃음기를 빼야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북한이 뭐 연이은 도발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어제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네요. 네, 아마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11시 13분쯤에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또 12시 5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른바 뭐 고각 발사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본인들은 이제 위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어제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중요 시험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즉 위성 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해서 고도 500km까지 고각 발사시키고 이 우주 환경 조건에서 시험을 함으로써 정찰 위성 발사에 최종 공정을 거쳤다. 그러면서 내년 4월에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다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성 개발 어려운데요. 자, 여기 위성이 안 실려 있고 폭탄이 실려 있으면 바로 공격 무기가 되는 거죠. 우리 군의 발표와도 좀 북한 발표가 다르죠? 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한번 살펴보면 북한은 우리의 주장대로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미사일 날개랑 노즐을 살펴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진을 살펴보시면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 미사일 상부에 보이는 물체들이 앞으로 위성에 탑재될 카메라로 보이는데 구형 미사일에 카메라를 달아 놓아서 이제 높은 고도에서 서울과 인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를 정찰 위성 시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북한의 주장은 주장이고요. 또 한미 공조를 통해서 정보 당국이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될 텐데 엔진 시험도 있었는데요. 지난 16일에 발표했었죠. 네, 그동안 북한은 액체 연료 사용 ICBM만 발사했는데 조만간 고체 연료를 쓰는 ICBM까지 개발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고체 연료 ICBM은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습 발사로 한미의 사전 탐지와 요격을 피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이 작년 1월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 ICBM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고요. 또 다탄도 개별 유도 기술, 이거는 탄도가 여러 개여서 잡아내거나 격추가 불가능한 또 핵추진 잠수함 은밀하게 보복할 수 있는 정찰 위성까지 5대 핵심 전략 무기 개발 공언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일명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무기 체계인데요. 북한 기술 수준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예상이 됐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기술에 이어서 고체연료 ICBM 기술까지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공조를 통해서 만반의 대비 태세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더 무서운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무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정말 무기를 쓸 일이 없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말 또 여러 가지 세력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정말 과언이 아닐 텐데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당신 100%냐 민심을 반영하느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결국 결과가 당신 100%로 정해졌나요? 네, 오늘 오전 전해진 속보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민의힘 비대위 전체 회의에서 당헌 개정안 그리고 당대표 최고위 선출 규정 개정안을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상임전국위원회 회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개정안 핵심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건데요. 네. 즉 기존에는 당원 70% 여론조사 30%였는데 여기서 여론조사를 아예 삭제한 겁니다. 젊은 세력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소리 같기도 하고요. 결과는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비판 때문일까요? 결선 투표 도입을 약속했
목표겠네요. 네, 정 비대위원장은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대 대표성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또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 지지정당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은 한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결국은 뭐 상대당 당원이 투표에 참여해서 결과를 왜곡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막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군요. 자, 뭐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이념과 철학과 목표가 같은 당원이 대표를 뽑는 게 맞다 이런 의미죠. 맞습니다. 첫 번째로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다. 정당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둘째로 투표는 자발적 적극 행위인데 여론조사는 조사자 질문에 단순히 응답하는 소극적 일시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투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당원 당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정치권 소식들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 인터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각지역 무정차로 굉장히 또 관심을 모았던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라고 부르죠. 이제 출근길 이 탑승 시위를 예고하지 않고 게릴라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맞습니다. 어제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전 8시 지하철 선전전은 역사를 가리지 않고 진행하고 오전 9시까지 삼각지역 승강장에 집결한다. 전장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장소가 알려지면 서울시에서 무정차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리 공지하지 않는다. 양해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네. 그동안은 미리 역과 동선을 공개했었는데 서울시의 무정차 조치를 막기 위해서 지하철 역사를 알리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동권을 보장하라라는 의미로 전장연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쉽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출퇴근 불편, 시민들 불편 때문에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뭐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 아직 고수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 12일에 지연이 심해질 경우에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난 14일에 실제로 무정차 통과로 응대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무정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게릴라식으로 시위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무정차 통과를 하기 때문에 게릴라 시위로 전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국가로 인해 장애인이 평생 당해온 차별과 폭력을 압축하는 오세훈 시장의 무정차 조치를 규탄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오늘도 계속 시위를 했죠? 네, 전장현이 오늘 아침 8시쯤에 시청역에서 열차에 탑승해서 서울역을 시작으로 역마다 내렸다 탔다를 반복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또 용산역에서 시위를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이 조치 시위 같은 경우는 10분 전인 오전 7시 50분 정도에 공지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40분가량 지연이 됐는데 오늘은 무정차 통과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시민 불편이라는 결과 말고요. 이런 시위와 갈등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치권에서 책임지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어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